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선사의 다른 배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선박의 선원과 접촉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선박과는 별개로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50대 남성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며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4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영남 지역 7개 환경운동연합은 2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낙동강 전 구간의 양수시설을 개선하고 녹조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 반품 물품이나 전시품을 싼 값에 사는 알뜰한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2척에서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검역당국이 이 사실을 알기 전 하역 작업이 진행되면서 접촉자가 상당한데요. 항만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119 구급차에 오릅니다. 22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들이 23일 오후 부산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21일 오전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국적 선박 A호에서 선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3일 추가 조사에서는 인근에 정박한 같은 선사 선박 B호에서도 선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일주일 전 A호에서 내린 선장으로 추정됩니다. 22일 오전 러시아 선주로부터 교대 근무 후 하선한 선장이 러시아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며 현재 승선한 선원 10명이 확진된 선장과의 접촉자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A호 정박 이후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약 하루 동안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23일 오후 5시 기준 하역 작업자와 도선사, 수리업체 등 A호 접촉자만 92명. 여기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B호의 선원과 하역 작업자를 포함하면 접촉자는 170명이 넘습니다.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CIQ에서의 완벽하게 저희가 보완이 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두 선박과 이분들이 또 동일 선사의 선박이다 보니까 왕래가 완전히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장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항만 검역의 경우 해외 입국 선박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자 검역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자진해서 증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하기 전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선박에서 선원 3명이 입항 전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검역당국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항만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천항 동편부두의 냉동수산물 하역 업무는 오는 25일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3일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3일 오후 발표를 통해 전날 560건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48번 확진자는 기장에 주소를 둔 50대 남성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으며 149번 확진자는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입니다. 두 확진자 모두 지난 22일 무증상으로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뒤 KTX와 해외 입국자 전용 차량으로 귀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49명으로 늘었고 현재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확진자 16명에 대해서는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 확진자 누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수문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영남 지역 7개 환경운동연합은 2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낙동강 전 구간의 양수시설을 개선하고 녹조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련은 경남과 부산 주민의 식수원인 칠서와 물군, 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는데 금강과 영산강은 유해 남조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와 현재 수문을 개방한 효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 50분쯤 강서구 명진아들목 인근에서 작업 중인 크레인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지상 작업자가 크레인 고리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반품 물품이나 전시품을 싼 값에 사는 알뜰한 소비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전에서부터 가구, 주방용품 등 2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돼 있는 대형 매장. 모두 리퍼브 제품입니다. 리퍼브 제품은 틈새 유통시장을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품목별 수량은 많지 않지만 종류는 다양합니다. 빨리빨리 소진되지 않는 재고 상품 또는 이월 상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거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수요업체에서 사정상 이런 제품들도 지금 뭐 법원에 이제 입찰 경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구, 가전,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다음에 지금 유아용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중보다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되고 AS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매장에 있는 건 너무 제품이 너무 새 거라 가지고 리퍼브가 과연 리퍼브인가 그 생각은 드네요. 일단 뭐 이런 게 매장이 많이 생기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좋기는 하죠. 저성장 시대, 리퍼브 제품은 가성비를 살린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좀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 또는 똑똑한 소비 활동 이런 데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리퍼브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성비 차원에서 정품하고 비교해서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더 저렴한 이 제품들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소비 활동이다라고 소비자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요. 이제 리퍼브 시장은 의류와 화장품, 명품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를 쫓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리퍼브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아직 본격 개장 전이지만 동해안의 주요 관광지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장을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터보트가 바다를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서핑보드가 익숙치 않아 연신 바닷물에 빠지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90여 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 죽도 해변은 이미 서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 타기 되게 좋아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닷가를 찾았지만 더위를 피하기는 동해안 해변만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 모처럼 나왔는데 꼭 이제 바다에서 애들도 잘 놀고 피서 온 것 같고 좋네요. 최근 코로나19로 북적이는 바다 대신 한적한 산을 선택하는 피서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지난 주말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다 여기 얼른 공기 좋고 땀 흘리고 나가서 이제 사고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실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주말 38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대 이상 늘었습니다. 또 KTX 강릉선도 주말이나 휴일, 주요 시간대는 대부분 만석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들은 방역 차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취소했습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산시가 갈매길 조성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갈매길을 단계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최근에 진행된 도심 보행길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전 구간에 걸쳐 잘못된 안내 표지판과 이정표 등을 하반기부터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낡은 보도 인증대와 스탬프를 모두 교체하고 갈매길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재 700리 갈매길 278.8km 구간을 천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23일 오후 문화복합센터에서 어메니티 전문활동가 양성교육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메니티 전문활동가 양성교육은 어메니티 운동과 주민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 공부하고 지역별 이슈 찾기 등 모두 8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어메니티 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또 우리 구청과 그리고 봉사단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를 해주실 분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양성을 해보자. 그 양성 과정이 오늘 이 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어메니티는 내 집 앞 잡초 뽑기, 담배꽁초 줍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실천 운동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부터 18개 동 주민자치위 중심의 활동과 기업체가 함께하는 141동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남구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위패와 함께 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마련된 기억의 터입니다.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다 희생된 이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강제동원됐던 분들은 정말 억울한 게 많은 분들이거든요. 독립투쟁한 사람들하고도 틀려서. 근데 그분들이 그냥 사라지고 나서 어디 신주를 모실 때도 없어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그럼 그 기념관을 어디다 만들까? 아까 얘기한 기억의 터. 그걸 부산에 하면 좋겠다. 부산이 끌려갔던 사람들 전원이 한 번은 거쳐간다니까. 기억의 터는 1100제곱미터 공간에 국비 8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에는 현재 815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최대 4천여 위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위패에는 사망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 희생당했지만 유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기종 씨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나 어머니가 간직한 사진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기억할 장소가 마련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모르고요. 진영 가셔갖고 이제 그 소품하고 사진 한 장을 보내왔었어요. 그리고 아들이냐 딸이냐 그거를 물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편지가로 시아 글씨로 와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면회도 가져갔는데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게 오래오래 시일이 지나보더니 분실이 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지금 그래서 우리 그거 하나 가지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찾았어요. 기억의 터에는 유가족들이 기증한 사진과 함께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삶이 느껴지는 글도 전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보이는 홀로그램도 설치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희생자 위패를 추가로 안치하기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기억의 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회당 300명만 입장할 수 있고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학교 구내식당, 매점 등 교육청소관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이 일정 기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의 등교계약 연기와 산하기간 휴관 등으로 구내식당이나 매점, 자판기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코로나19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5%의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1%로 대폭 낮췄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 변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감안해 변사자 유품 인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변사자 유품을 행정봉투에 담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는데 세심한 배려가 없어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 상자와 종이 가방 등을 도입해 해양경찰서에 배부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가족에게 가족 사망 이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리플렛도 제작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이 다음 달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4층 시청각실에서 지역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영화보다 재미있는 부산 박물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설가이자 스토리텔링 전문가인 김대갑 작가가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부터 추리문학관까지 부산 곳곳의 박물관과 전시관을 8주에 걸쳐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7월 1일자로 과장급 이상 71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번 인사는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첫 인사로 중단 없는 시정을 이어간다는 기조 아래 인사폭을 최소화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급 국장급 직위는 공석을 위주로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간부 직원을 배치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6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게 해주고요. 비 소식이 있겠으니 세차나 빨래, 야외 활동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으며 낮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는 구름 많이 끼고 남해동부는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최대 1m, 남해동부 최대 1.5m까지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고요. 이후에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시점과 지역의 변동성이 크겠으니 외출 전에 발표되는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